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우리 조합원님들 자리를 끄지 않고 끝까지 앉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함의 표시로 다음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설문지를 내신 분들 그분 중에서 추첨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추첨이 있습니다. 10분을 추첨해서 신세계 상품권을 드릴 겁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10만원짜리인지 5만원짜리인지 100만원짜리인지 모릅니다. 하여간에 10명을 추천해서 그러한 상품도 있다는 거 아시고요.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기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해주세요.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박수 한 번! 아니요, 한 번이라니까요. 박수 한 번! 감사합니다. 다음 강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 근무하셨고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셨고 그리고 저스티스 파트너스나 이보틱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조합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고 TV나 신문에 조합의 비리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서로서는 죽은 조합원 살리기라는 저서가 있고 서면결의 문제도 많죠. 서면결의 조작방지대책위원회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장에게 공개 제기해서 클린업 시스템을 제도를 개선한 바 있고 최근에 18년도 서초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재건축 강의를 한 바 있고 바로 올해 2019년 3월에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올바른 재건축에 관한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사업비에 관한 궁금하시죠?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가? 그 사업비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김상윤 선생님을 모십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앞에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 시공사 선정할 때부터 외부에서 소문을 듣고 좀 지켜봤습니다. 그럴 때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마 재건축 조합원 중에서 시험 보면 여러분이 전국에 1등 할 것 같습니다. 비교적 뒤늦게나마 조합의 문제를 조금씩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여러분 조합이 워낙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뭐니 해도 여러분 공감하시는 것처럼 아마 시공사 선정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았었고요. 여러분 조합 때문에 사실은 시공사 선정 방법이 조금 더 까다롭게 국토교통부에서 종전에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다가 여러분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도 너무 과열되는 바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말경에 국토교통부에서 예고를 했고 올해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2018년 2월 9일부터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고 해서 상당히 조금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정비사업 현장에서 문제점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초기라서 잘 모르실 텐데 우선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외에 제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느 점이나 똑같습니다만 정비사업비 자체가 여러분 원가도 공사 원가는 특히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평당 한 540만 원 정도 된다고 갔나요? 기가 막힌 공사죠. 원가에 대해서 한 번이나 물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뭐 이제 앞으로 시공사 선정을 다투고 있어서 깊이 말씀을 안 드리려합니다만은 어떻게 부풀려지고 어떻게 산작하는지를
그런데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드리고 우선은 여러분 조합이 비교적 워낙 급하게 형식 절차를 약간 무시하고 제초안 때문에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사실 아직 여러분들한테 고지되지 않은 사업비가 되게 많은데 우선 급하게 만들면서 그나마라도 몇 개 사업비가 이렇게 여러분 추산액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리처분 시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지난번에 관리처분 총회 때 했던 데 나타난 자료만 넣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총회에 직접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총회에 표시된 그 공사비 또는 사업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을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정비사업조합에는 사업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짜가 있습니다. 허위사업비입니다. 그런 사업비는 존재하지 않는데 계약서 한 장만 있으면 여러분한테 돈을 쏙 빼가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풀려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근데 부풀림의 정도가 한 2배, 3배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시중 가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완전 경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 정해지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100배 뭐 이런 정도 부풀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한 50배 뭐 이 정도 부풀려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불필요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는 존재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한다고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크게 나누면 대별하면 세 가지인데 일단 하나하나 들어가면 저는 여러분 관심 정비사업비 추산액에 나와 있는 사업비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간단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조합이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러면 그 사업비를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시면 여러분이 조금은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이 매번 총회 때마다 사업비를 형식적으로는 여러분이 의결을 하고 여러분이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은 그 사업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조합이 만든 총회 자료만 놓고 의결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아마 2012년경에 우리 오한숙희 교수가 국회에 가서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가서 그 당시에 마포 아마 대응 2구역 조합하니까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 국회의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비교적 내가 여자치고는 좀 배운 편인데 조합원 총회 자료를 보면 제약회사 설명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런데 하물며 나보다 좀 더 못 배운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고 의결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증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의결하셨나요? OS가 대부분 해주셨죠. 친절하게도. 여러분 나오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평일날 일부러 날짜를 잡지 않습니까? 총회 날짜를. 일요일날 주말에 잡습니까? 평일날 잡죠. 자,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 계획이나 조합설립인가는 비교적 토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장 참석 20%를 요구합니다. 될 수 있으면 OS의 문제점을 좀 없애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또 30%로 입법 예고했다가 결국은 안 했는데요. 무슨 또 누군가 로비를 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해진단이 로비할 때마다 이 제도가 자꾸 바뀌어서 사실 정비사업이 대표적으로 어떤 쪽에서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입법하려던 게 무산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이해 안 가는 계약된 법률이 또 의결되기도 하고 지금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하나 있는데 오늘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려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왜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느끼냐면 법률에는 여러분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라서 누구든지 법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특별법은 그냥 1조가 목적이 나오고 2조의 용어의 정의부터 하고 가니까 쭉 읽으면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요. 그런데 절차도 이렇게 나와 있고 실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고 한데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라도 이것을 아무렇게나 끌고 가면 더욱이 OS가 가서 무조건 찬성해서 도장 찍고 여러분 조합은
차마 그러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은 그 OS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초 강남이 서명결의서를 그리지 않고 무슨 수로 총회를 의결시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전국에서 그러니까 위조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서초 강남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거기에 한 군데가 더 끼어듭니다. 하남동입니다. 하남동은 토박이가 30% 정도밖에 안 되고 서초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70% 투자해놓으면 됩니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다땅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문을 잘 안 열어줘서 총회가 거의 성원이 안 될 때가 많은데 놀랍게도 성원이 항상 됩니다. OS라는 존재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재건축 주권을 찾으려고 하면 올바른 나가 우리 그 교수님도 뭐 설명을 정말 잘하시던데 그런 데서 벗어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설득하고 해놔도 실제로 총회를 열면 그 결과는 180도 조합이 원하는 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반대해도 그런 정도의 결과는 안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그림처럼 나옵니다. 그림처럼.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조합의 총회 운영 방식의 문제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억울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해도 항상 그쪽에서 판단할 때는 형식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통과시켰는데 일부 소수 조합원이 와서 소송을 제기하고 사업을 방해한다. 아까 얘기한 조합에서도 항상 그 단편적인 프레임이 다 뒤집어 씌웁니다. 무조건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면 저 사람은 때문에 사업이 못 가고 저 사람이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이고 이분법적으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조합원들은 대부분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지금 사업이 앞으로 갈 프로세스가 되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사를 가라고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너무 자세히 설명을 잘 하셨고 그 부분에서 꽤 어떤 부분은 일반 조합원들 저거 잘 모르시는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 사업시행계획서도 실제로 여러분이 보신 사업시행계획서와 총회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근데 서초구청에 들어가 있는 사업시행계획서는 다릅니다. 한 3,4천 페이지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심지어는 사업시행계획서는 법률에 그 당시 도시정법 30조, 그 다음에 시행령 42조 2항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분 총회 책자에 보면 그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붙어있는 그 대부분의 목록, 법률이 정하는 그 목록은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의 양식까지도 정해놨습니다. 이 양식은 이렇게 하면 그 양식만 그대로 보여줬더라도 여러분이 잘못된 사업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 계획에 있는 사업비를 실제 내 역사가 맞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 수 있는데 양식을 모두 변형하거나 아니면 폭란을 올려놨습니다. 빈 양식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사업비를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은 사업시행 계획 때는 그래도 목록이라도 보여줍니다. 근데 관리처분 계획 때는 여러분이 무엇이 붙였는지 모르지만 아예 거의 모든 부분을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해야 할 부분을 거의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한 거라고는 그 당시에 구도시정비법 지금 74조입니다만 그 당시에 48조 1항 학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시행령 50조에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관리처분 계획서는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48조 1항 5호 이외에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 48조 1항 5호가 뭐길래 여러분한테 그거 하나를 유일하게 보여줬을까 하면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 무슨 항목은 얼마 쭉쭉쭉쭉 보여줬는데 쉽게 말하면 백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맞는지 어쩐지는 여러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그냥 사업비는 무조건 부담을 이 돈 이만큼 들어가려니 하고 뭘 보고 의결권 행사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관리처분 계획이든 사업시행 계획이든 실질적으로 총회에다가 여러분한테 보여준 자료는 거의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해당 항목 사업비가 물론 그것만 다 보여준다 그래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거짓말치는 상습적으로 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근데 그런 것들은 보여줬더라면 대부분 들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합이나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 사업시행 인가에 터잡아서 조합원 분양을 시작하라고 또 거기에 터잡아서 관리처분을 수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 계획 때 사업비가
조합원 분양 신청되는 사업비를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근데 여러분은 뭐 사업비를 좀뭐 920억인가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가 다시 관리처분대로 또 뭐가 인심서를 하고 또 내렸어요. 사업시행 계획 때보다. 이게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제멋대로 보물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지는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아까 오늘 설명드린 기준은 관리처분 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려주시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 사업비 중에 제가 추산액에 나와 있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정비기반시설 공사비가 약 2,1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라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도로하고 공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사비가 2,140억이다. 양식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양식은 사업시행 계획서도 올라왔어요. 저게 서울시 별지 19호 양식입니다. 근데 사업시행 계획 때도 저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없고요. 양식을 이상하게 변형해서 해놨습니다. 설치 비용을 안 써놨습니다. 2,140억이라고 써놨는데 설치 비용을 안 써놨고 특히 이건 지금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를 서초구청에 들어간 자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못 보셨지만 서초구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서초구청에 있는 것도 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청에 들어간 자료가 서로 틀린데도 구청 놈들은 정신없이 인간을 내줍니다. 그 자들은 아예 그냥 로봇 같은 자들이라 기대할 거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서초구청 직원들 직장 교육을 아침 일찍 했을 때 전 서초구청 지금 뭐 980명인가 온라인으로 동사무소까지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쪽 분야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공무원도 했는데 이따가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그런데 자기들은 그 정도인 줄 몰랐다. 앞으로 좀 자주 만나서 하자 그런데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준이 안 되면 서초구청도 그저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또 반응은 그대로 굳어갈 겁니다. 그러면 2104 그런데 서초구청이 왜 제가 구청 직원을 요구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인가시청 사업시행 계획도 그렇고 관리처분 계획도 인가시청시에는 의사록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록을 붙이라는 의미는 이 사업시행 계획서가 여러분 총회에서 제대로 의견이 됐는가를 보겠다는 의미잖아요. 실제적으로 인가는 형식을 맞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설사 조합에서 잘못된 사업시행 계획이나 관리처분 계획을 의견을 한다 하더라도 구청이 인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아예 구청은 조합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냥 인가 내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더라도 기본 행위를 했던 여러분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하게 돼 있지 구청장이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니까 거의 무책임하게 막 그냥 내줍니다. 인가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업시행 계획, 아예 관리처분 계획 때 이 양식 올라온 적이 없고요. 관리처분 계획 때도 이 양식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추산액에 이게 붙게 돼 있는데 올라오지 않았고 사업시행 계획 때도 올라오고 관리처분 계획도 올라오게 돼 있는데 거기 비용을 보시면 이런 정비기반시설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두꺼우니까 물론 여러분한테 별도로 총회에다가 올리기 뭐하면 전자파일로 조합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놓고 여러분은 연락하라 해도 될 겁니다. 필요하면 보시고. 그러나 설치 비용 계산서도 붙이게 돼 있는데 설치 비용 계산서가 안 붙어 있는데 어떻게 2,140억인 줄 알고 여러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제가 장난치는 많은 조합을 봤지만 도로공사하고 공원공사인데 2천억씩 들어가는 조합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기반시설 공사가 비가 별로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는 재건축은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단지가 한번 조성이 됐던 곳입니다. 그것을 재건축을 하는 거고요.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낙후돼서 재정비 숙중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상 용어로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지역들요. 거기도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다시 한지처분을 통해서 대지였던 자리가 뭐 도로가 되기도 하고 대지였던 자리가 공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원래 도로로 쓰던 자리를 대지로 전환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획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래 대지였던 자리가 거의 그대로 대지로 가고 다만
세대수가 좀 늘어나면서 기반시설이 약간 대지를 후퇴시켜서 셋백을 해서 기반시설이 좀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지목 변환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공원공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에서는 횡정을 다시 하다 보니까 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저처럼 재건축에서는 영일동 삼익그림 뭐 이런 데를 보면 뭐 10억이 안 됩니다. 5억 얼마 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뭘 하길래 2140억인지 도대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우리 오영실 씨가 그 얘기 하더군요. 뭐 조합에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설명 듣고 얘기를 했더니 미안하다 뭐 땅값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땅은 원래 여러분과 저기다가 비용을 여러분 땅에다가 내가 짓는 건데 땅값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땅값 지불할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저기서 보면 설치 비용이라고 돼 있는 보상비는 땅값이고요. 저 양식 중에 병삽이라고 된 그 난에 관한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치 계산서가 있고 그 금액과 저 금액은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유감스럽게도 조합의 99.5%는 저 금액을 뻥튀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예를 들면 증산 2구역은 저 원가 계산서가 증산 5구역이요. 약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계약을 얼마에 했느냐? 132억에 했습니다. 자, 132억짜리 공사면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당할 일들이라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38억짜리 원가 계산이면 실제 현장에서 입찰을 붙이면 약 30억 정도의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 금액의 80% 정도로 보면 대충 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끼리 만나서 입찰 가격하면 그 정도 금액이 적정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30% 정도 높고 하도급을 줘버립니다. 내가 실제 공사비는 한 20몇 억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만큼 원가 계산이라는 것 자체에도 허수가 많이 끼어 있는데 그 금액에서도 푹 올립니다. 광명 2구역 같은 데도 99억 정도인데 184억인가 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너무 한심한 일이죠. 광명 11구역은 50한 2억 정도인데 150억 정도로 계약을 했다가 저한테 혼나고 다시 100억을 낮춰서 52억으로 맞춰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쟁이 잘 안 합니다. 잘 여러분들 앞으로 그래서 2140억이라는 저 허수를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일 아닙니다. 어차피 관리청 계획은 앞으로도 변경이 돼야 되고 지금 뭐 2주를 뭐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누군가 왜 그러나요 하면 저는 그들이 왜 그러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성면 감리비, 성면 해체 포함했는데 감리비와 해체비를 합쳐놓는 경우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원래 분리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9일 날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경비법을 거의 제정 수준으로 조문을 다 바꿨습니다. 전체를. 근데 그때 우리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철거의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따가 또 나올 텐데요. 하도 철거비를 갖고 장난을 많이 치고 버풀리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런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저 관련해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2009년도에 봄에 용산 사태, 용산 4구역, 국제단지 4구역에서 용산 사태라는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거회사와 주민들의 충돌을 해서 대규모 희생이 나오면서 법률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철거회사가 직접 주민들을 법박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그게 2010년 7월 16일 날 법 개정으로 그 당시에 도시정법 11조 사항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선정된 시공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시공자의 계약에다가 철거를 포함시키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한 자, 조합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정된 자, 시공사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이 돼 있고 그 당시에 도시정법 84조의 3 제1호 위반을 그렇게 하게 해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거업체들은 성면만 따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면은 철거는 철거인데 구성 성분이 무엇이냐의 문제지 그게 철거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면은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러고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또 있습니다만 제작물 이설 그래갖고 이설비라는 명목으로 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이런 거 따로 뺍니다. 아니 그것도 철거해야 될 철거 대상물이지 구성 성분이 무엇이냐의 문제지 철거에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편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놀리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합도 하도 그 짓을 하니까 2018년 2월 9일날 법 개정을 하면서 새로운 법이 이제 입법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29조 9항이 옛날 11조 사항이 29조 9항으로 바뀌면서 법률에다가 가로 열고 설명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시공자와의 계약, 철거공사를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해놓고 철거 부분에다 가로 열고 성면조사 및 해체 제거 포함이라고 해놨습니다. 하도 법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따로 빼내니까 아예 성면을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조합은 지금 시공사 선정을 2017년 언제 했습니까? 9월에 했습니까? 9월 26일에 시공사 선정했으면 그때는 이미 그 법이 2017년 7월 8일날 의결이 됐고 앞으로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미 예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면 철거를 빼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성면 해체는 바로 저기서 철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불필요했다. 그래서 저 24,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성면 해체 철거비도 너무너무 많이 부풀리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비해서 10배 이하로 하는 데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10배 이상 부풀리고 좀 심한 데는 100배 정도 부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그냥 많이 부풀린 건 아닙니다. 다른 데 비교하면 그걸 위안으로 삼으려고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러나 그 다음에 철거 감리비 정면 해체는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감리비는 지금 합쳐놨기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말 그대로 성면에 관해서는 이 산출 예정량이 성면 조사하면 나오겠죠.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을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주를 하고 철거를 시작하게 되면 길어봐야 성면을 먼저 철거하고 천정 같은데 화장실 천정 같은데 텍스 뭐 이런 성면이 들어가는 재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먼저 털어내고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이제 눌러버리면 됩니다. 철거하면 되는데 그 기간이 한 4, 5개월 걸릴 겁니다. 그러면 고급 감리원 1명 뭐 일반 감리원 뭐 한 2명 붙었다고 합시다. 그 3명이 한 4, 5개월 동안 여러분 조합에 와서 성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규정시켜서 반출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비용치고 24억이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도 실제로는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성면 철거하는 놈한테 저기 넣으면 견적서 갖고 오라 그러면 조사하고 감리는 알아서 무료로 견적을 넣고 자기가 감리업자 하나 불러다가 도장 찍어서 갖다 줍니다. 구청에서도 감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실제로 실무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따로따로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한 서너 달 일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해체도 여러분 아파트에는 그렇게 성면 많이 안 나옵니다. 5층짜리 과거의 아파트들 그닥 뭐 나올 거 별로 없습니다. 상가 쪽에 뭐 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24억은 되게 많이 잡혀있고 다른 지역의 예를 하나 든다면 신길 7구역 같은 데가 재개발인데 성면을 17억을 잡아놨길래 제가 가서 구청 가서 영등포구청 청소과 가서 자 성면 사출량 얼마냐 그랬더니 다 확인해 보니까 약 148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지만 성면은 그날 바로 오늘 5톤 나오면 5톤 갖다 붓고 내일 10톤이면 10톤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되게 싣고 다니는 트럭이 25톤 트럭이다 싣고 다닙니다. 25톤 트럭이 한 대 한 1억 5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48톤이었다면 6대 나눠 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싣고 가서 다시는 25톤 트럭을 안 쓰기로 하고 차체 묻어버리면 한 9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서 지출한 성면 처리비는 1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인 일가의 3 같은 경우도 약 103톤 정도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성면 처리 24억 썼습니다.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5톤 트럭에다 싣고 가서 다시는 트럭채 두 번 다시 트럭까지 안 쓰기로 하고 묻어버리면 한 6억 정도 들어갈 걸로 봅니다.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현금 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비에 28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건축이 서초에서 그래도 아주 요지인데 물론 그 매도 청구 대상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매도 청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길래 280억 정도가 현금 청산 비용이 잡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정도 잡힙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매도 청구를 했나요? 분양시장 안 하고? 어떠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관리처분계획서에 제가 지금 별지 제31호 서식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에는 저렇게 양식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소는 어떻게 되고 평가액이 얼마고 해서 현금 청산자가 얼마라는 금액이 나와줘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금액만 나와 있지 여러분한테는 아까 저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하나만 도시정부 시행령 제50조 1호 규정에는 이렇게 이런 양식을 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리처분 계획서에. 그런데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280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약간 영험한 능력을 가지셔서 그런지 멋지게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보기만 하면 그냥 감이 딱 오시나요? 280억, 이렇게 들어가겠다. 예, 넘어가시죠. 왜 제가 저 말씀 드리자면 저 금액 또한 제대로 맞추는 조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 강북에 5호 재개발 조합인데 여기 한때 반대 운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현금 청산 비용을 1,800억 잡아놨습니다. 근데 또 현금 청산 명세를 붙이긴 했습니다. 그 조합은 여러분은 아예 안 붙였고 비양식이라 모르고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 조합은 붙여는 놨어요. 근데 얄궂게도 합계를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시켜서 일일이 다 더해가지고 합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1,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다가 슬그머니 그 존경하는 조합장님께서 400억을 숨겨놓은 겁니다. 어디다 쓰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조합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예 안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줘도 누가 계산도 안 해보는데 저 같은 사람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조합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탁특기면은 앞서 설명하신 교수님의 설명을 일부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조합의 상상하는 소리 그럽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들으신 거예요.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그런다. 여러분이 망해도 이렇게 경매 못 들어오다 신탁해 놓으면 아니요. 신탁 전에 민주당이 이끌어하는 행위로는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역사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산신사지구 조합원들한테 답답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반박하는 글을 써서 또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을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법무사니까 등기를 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신탁등기라는 것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옛날에는 재건축을 했습니다. 2003년 7월 1일 이전까지. 그래서 도시정비법이라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건축조합에 관한 내용을 뽑아오고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법에서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부 뽑고 그 다음에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법인지 지난해 긴 법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뽑고 그래서 세 개를 모자이크해서 만든 게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촉진법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003년 이전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재건축 하려고 했으면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말은 건설촉진이라는 말이 빠지고 주택법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재건축자금이 쏙 빠져나오면서.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시절에는 시공자와 우리 조합을 공동사업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합이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법인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냥 비법인 사단으로 왔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똑같은 그런 법인격을 가진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와 공동으로 시공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시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일단 여러분이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하면 대지의 소유권을 일단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을 다 조합 명의로 했던 겁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그때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겠죠. 보급학 표준정관에도 신탁을 하라라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조합에 신탁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이 끝나면 여러분이 분양받은 지분대로 다시 여러분한테 다시 이전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1일 날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재건축조합이. 그래서 도시적법으로 합쳐지면서 지금 재개발조합을 신탁 등기하는데 보셨나요? 안 보시죠?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여러분이랑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프로세스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탁 등기를 하자라고 하는 짓은 말 그대로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어디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땅을 팔으라고 돈을 들이고 인물을 사고 또 그걸 메꾸라고 인물을 또 사서 돈을 드립니다. 저거 신탁 등기에 말에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신탁을 말소하느라고 또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왜요? 안 그러면 등기를 못 하니까요. 신탁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등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내가 불필요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4억 7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 머리 나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정관에도 신탁 등기가 없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시절에는 있었고요. 왜요? 상위 법령이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은 지금은 끝까지 여러분 손으로 들고 있다가 다시 여러분 손으로 촉탁 등기를 해서 등기 절차가 이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보급했던 그 표준정관에도 등기 이전 절차는 촉탁 등기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은 법률로 더 이상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여러분의 종전재산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고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조합에다가 출자를 안 해도 됩니다. 신탁을 안 해도. 그런데 왜 내가 이 부분을 돈 4억 7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못하게 하라면 서초동이면 4억 7천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게 하느냐? 위험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조합에서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 인정이기 때문에 물론 소유권 여러분이 부동산도 뭐 내 재산 지켜야 된다? 아니요. 그 전에 행위로는 또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그러면 내가 지금 은행 대출을 쓰고 있는데 그거 안 갚으려면 신탁이나 아니라 신탁해버리면 내가 무조건 안 갚나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후에 신탁한 이후에는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내 재산인데 조합재산인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 경매를 못 한다는 얘기지 옛날에 내가 빚을 내서 근저당이 있는 거는 경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정관 구조 사항에도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즉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팔려면 신탁 뺏겨서 법무사들 뺏긴다고 얘기합니다. 신탁 말소해서 다시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그 사람은 다시 또 조합원의 신탁 등기를 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건 사업 지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재산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조합에다가 여러분이 신탁 등기를 한 이후에 신탁법 22조가 20조가 그렇습니다. 신탁 사무로 인한 경우에는 경매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탁의 원부에 여러분이 조합에다가 신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 시끄럽지 않습니까? 시공사하고 조합에 소송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시공사에서 1,500억 여러분 입찰 보증금도 놀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분쟁이 있을 수 있다면 추후에 여러분들 지금 시공사 무효소송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신탁 사무로 인한 경우에는 경매가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 재산인데 실질적인 주인은 조합은 여러분의 것인데 조합으로 신탁 등기를 해놨더니 조합이 누구와의 법률상 분쟁이 붙어서 손해배상을 당해서 조합을 상대로 경매를 해버리면 실질적인 소유는 여러분 건데 신탁 사무 이후에 발생한 신탁 사무로 인한 경우에는 경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합에다 맡겨놓으면 여러분 재산이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은가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오래전이라서 제가 관심도 없어서 지금 그 조합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경기도 그 부평에 있는 연립주택 몇 사람이서 했던 한 50여 명이 했던 조합은 실제로 신탁한 이후에 시공사와 분쟁이 붙어갖고 전체가 경매가 됐고 조합원들은 딱 한 편 건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분쟁이 붙어서 경매를 처벌했으니까 제3자 경매 받아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신탁한 이후에 여러분한테 못 들어오는 거죠. 신탁 전에 경매, 근저당하고 이런 거 다 경매 들어온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재산 회피하는 수단으로 빚 잔뜩 얻어쓰고 내 재산 신탁사에 맡겨버리면 되겠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지금 도시미 주관경 정비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16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하던 그
망할 놈의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어디입니까? 신한 KH입니까? 그런 망할 놈들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짓이라서 우선 안 하셔야 됩니다. 사업 실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잠깐만요. 끝나고 제가 한꺼번에 질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회비 60억 원 이 부분도 제가 항상 아까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OS 등 제3자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저는 2012년부터 제가 아까 네이버에 말하는 서명결의서 위조 방지 대책위원회라는 다소 촌스러운 이름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쓴 내용들은 전부 허위사실가 뭐고 가짜가 뭐고 왜 발생했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고 하는 얘기만 쓰고 있습니다. 죄는 뭐가 되고 이것이 뭐 이런 얘기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제목은 왜 서명결의서 위조방지 대책위원회라고 했냐면 제가 아무리 이런 설명을 해도 결국은 OS를 막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건 누가 통과시켜준 겁니까? OS의 공이죠. 과거에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 OS를 스스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맡겨준 북한 핵 문제도 우리가 다 합의서 받아올 텐데 전지전능합니다. 아니 너 무슨 소리를 그들이 한 얘기예요. 그들이 우리가 김정은이 만나서 합의서 받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조합은 OS와 대한민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사장치고요. OS한테 뒤통수 한두 번 안 맞아본 사장들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좌장하고 사장하고는 설계사무소를 1, 2, 3을 해놓고 일을 뽑기로 했는데 OS 회사를 선정했는데 OS한테 만약에 이걸 안 해줬어요. 자기한테도 한 분 줄 줄 알았더니 둘만 먹으려고요. 그때 조용히 가서 3한테 내가 너 해줄 테니까 너 얼마 줄 거야 그러고 실제로 3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조합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약점을 잡혀 있는지 그들은 그 짓을 할 때는 미리 약점을 다 잡습니다. 제가 이런 자세한 얘기를 사설 같으면 제가 해드릴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왜냐하면 60억이라는 돈이 잡혀 있길래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초 강남은 문을 잘 안 열어줘서 OS들이 그리지 않으면 총회를 못한다는 얘기를 흔히들 하기에 이런 것을 제가 다른데 요거는 다른 조합에 제가 정관을 바꿔줬던 사례를 그 부분만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OS가 총회 홍보를 빙자해서 조합원을 호결 방문해서 진구한 서명결의서는 무효로 한다는 그런 규정도 두고 해서 절대 어떤 경우에도 조합원이 자율적인 전자의결 방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하는 제가 지도하는 조합들은 비교적 지도했나 해봐야 조합장들은 제 말을 안 듣고요. 문제가 있어서 뒤집어진 조합들은 제가 무조건 정관을 다 바꿉니다. 그 다음부터는 OS를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조합의 총회를 하나 거쳐서 여기 오기 전에 왔습니다만 안양에 그 조합의 정관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성면조사 용역비 1억 8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면조사 해체 제거는 2018년 2월 9일 법 개정 이후에는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별도로 용역비를 잡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그전에는 84조의 3이라고 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2월 9일날 법률을 개정하면서 작년 2월 9일날 법률을 개정하면서 갑자기 그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처벌 규정이. 그래서 제가 요 29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져서 제가 그 내용을 작년에 우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건설비리 중점수사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제가 가서 재건축 정비사업 비리 수사 요령을 좀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몇 번 접촉을 하면서 그 부분이 지금 입법의 불비로 빠졌다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국토부에다 바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연락해서 민주당 의원들 발의로 이미 올 4월 23일 날 다시 처벌 규정이 부활됐고 시행일자는 10월 24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거 위반하면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정표 뜯어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아무튼 예. 그래서 간단히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사업비 중에는 가짜가 있고 부풀려진 게 있고 불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가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얘기 주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언론에 유명해졌죠. 자, 이 법률에서 법률 규정에 주어를 찾는다는 게 참 웃기지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실래요? 법률 규정을 제가 뒤에 소개해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앞부분. 이렇네요. 그 98조를 보시면 국공유지 무상양도 영역이요. 98조는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 제가 능가하다가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그러니까 사업 시행계획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등은이라고 법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주어가 누구냐?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서초구청장은 근데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그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기부 체납할 게 만약에 1,000억이다 라고 하면 그 1,000억의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용도 폐지된 전기기반시설은 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합리적인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법원 판결이 한결같이 강행 규정이라서 이걸 어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공무원이 자유재량적으로 내가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성질이 아니라 법에서 여러분이 기부 체납하는 만큼은 국가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땅은 거기에 범위 내에서는 무상으로 주라라고 하는 게 도시정법 규정이고 지금 새로운 규정은 98조 1항이고 옛날 여러분의 법 개정 하기 전에 사업시행 인가 때 이게 결정이 되니까 여러분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던 그 시절에는 66조 1항입니다. 전문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 하는 행위인데 일은 어떤 놈이 하고 민간업체가 계약서를 가져가는데 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가짜다 보니까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재물 사고에 정부에서 제일 근래 조합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끝나버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기들이 기부 체납했던 약 2,200억 원치입니다. 땅값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설치비 여러분 2,540억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공사비는 거의 얼마 안 됩니다. 55억 9,70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땅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기존의 것이 갖고 있었던 건 약 1,100억 원치입니다. 그래서 약 120억 원치를 팔아먹었고 조합에다가 무상으로 준 거는 980억만 무상으로 줬습니다. 120억 사온 것도 억울한데 정비업체가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을 해서 자기가 협의를 해서 980억,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010억이었습니다. 1,010억 원치를 자기가 무상으로 가져왔으니 근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법률에 의해서 줬다고 그랬잖아요. 공무원이 하는 행위예요. 그 10%를 내가 받아가겠다. 101억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계약을 썼고 그것을 홀라당 먹으려다가 마침 그때 어느 수사기관이 이 일을 배우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사실 내용도 모르고 업체 부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도중에 도둑이 재발견했다고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결국 그 경찰관은 딴 데로 발령나고 뭐 우영부영 하고 나니까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한 몇 년 전에 이제는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또 그러니까 그 경찰관은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뭐 하나 잡은 거예요. 사실 그 내용도 정확히 몰랐는데 상대방이 제일 겁먹고 도망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와서는 이제 그렇게 가져가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해서 조합원 가서 모든 소송이 그렇게 끝나는 소송이 없는데 1심 한 번 끝나고 2심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날 나가서 그날 결론이 종결됩니다. 짜고 친 거죠. 그래서 1심에서 101억 승소. 재판부는 모르니까요. 이런 걸 소송사기라고 합니다. 둘이 짜고 재판부를 기망해서 돈을 빼먹는 방법이죠. 거기에 비하면 가재물 사고의 그 모질이들이 101억 근데 나중에 2심에서 업체가 봐줬는데 58억으로 재소전을 합의를 합니다. 1심에서 101억 다 이겨놓고 10% 약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못 고치면 가재물 사는 58억도 줬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7억 2천밖에 안 나가니까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위안을 삼으시면 됩니다. 역시 우리는 서초동이야 이러시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작년 9월 19일 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합에 아직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조합에 비해서 허겁지겁 하느라고 많이 디테일하지가 못해요. 근데 제가 북부지검에서 강의를 하고 그 뒤에 그 부분은 그때 그쪽에 연락이 오기를 저한테
제가 보기에는 무지무지하게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고 있고 이 부분은 완전히 파악해서 지금 어느 조합이라고 말씀드리셨는데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합이라고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조합에 다 있으니 빨리 해서 전국의 검찰청에 전파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쪽팔린, 아까는 재건축, 재개발하고 제가 여러분 비교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약간 쪽팔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건축에는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에서는 국공유지 이거 장난칠 건덕지가 별로 없거든요. 재개발에는 어디가 있는데 제일 싼 데가 안양의 상록지구 재개발조합이 4,500만 원. 어떤 놈은 100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또 새가슴이라. 근데 정말 거기 재밌는 게 제가 이게 가짜라고 무지무지하게 교육시켜서 들여보냈던 조합장놈인데 그걸 해치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겁은 나니까 아니 가짜가 싸면 괜찮고 비싸면 안 되나요? 4,500만 원을 임금 부동산 업자한테 주면서 야 이거는 그냥 계약서가 있으면 네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 그래갖고 맨 처음에 8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1인당 배당이익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놈은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4놈인가 5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00을 갖고 나눠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한 7억 주면 되는데 그 안양이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뒤에 붙여놓은 자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넘겨가면 조단청 본문도 있을 겁니다. 이런 데서 과연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거냐? 아니 민간업체는 이런 일 하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안양 덕현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가재구라고 조금 상황은 다른데 고려종합기술공사라는 데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영역을 처음부터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사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근데 거기도 놀랍게도 조합이 가서 한 번만에 재판을 끝냅니다. 그리고 10억 얼마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시청 공무원한테 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할 게 하나도 없고 덕현지구 내에 있는 토지는 전부 안양시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비과 직원하고 재무과 직원이 서로 협의했어야 됩니다. 어디 뭐 경기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용산 같은 데 가면 국방부 땅이 많아서 국방부 협의하고 막 부가연동 이쪽에 천도청 땅 많아 천도청하고 협의하고 막 일어납니다. 시 땅도 있고 구 땅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끼리 협의해서 그냥 결정합니다. 민간업체는 하는 업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거기도 제가 고려종합기술공사라는 데가 10몇억을 소송해서 가져갔길래 이 기가 막힌 놈을 안양시청 직원한테 혹시 고려종합기술공사와 네가 협의해서 준 적이 있느냐? 네 업무인데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주어가 시장 군수인데 그랬더니 안양시의 답변은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협의한 사실 없다 소리를 죽어도 안 하고 우리가 한 업무입니다라고만 간접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자, 범죄 예방 관리 용역 18억 4,950만 원. 아까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금액이. 아직도 별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이 사업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시행 계획서에도 그렇게 써져 있더군요. 2010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오래전 사건이라 기억하실 겁니다. 부산 덕포동에서 발생한 김길태 사건으로 더 알려진 여중생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폭행 당하고 뭐 그때 끔찍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됐던 그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었고 할 때 모든 언론사에서 김길태는 또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 뭐 길거리에 태어나서 길태고 지금의 아버지는 어부도 아버지고 양아버지고 친부모가 모르는 남의 손에 자란 불행한 아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일보에서 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가 재개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이 아이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없으라는 법이 없으니 그러면서 법을 개정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1일 날 법이 개정되는데 그 당시에 아주 자료가 엉뚱한 국공처분이 저쪽에 있어야 될 교리 들어와 있군요. 자료가 제가 시장군수 등을 하는데 자료가 잘못 만들었네.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조합이 할 일은 뭐냐면 사업시행계획서에다가 CCTV하고 가로등만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혹시 사각지대가 있으면 기존의 것도 있습니다. 그 계획만 싸서 보내면 되고 그건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2013년도에 제가 12월 5일, 6일
4, 5, 6, 3일간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중앙일보에 무광고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때 한남 3구역이 범죄 예방으로 60억을 잡아놨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세입자 포함해서 그 당시에 나온 가장 좋은 CCTV를 세입자도 5대 달고 조합원들도 5대씩 한 가정에 달면 60억이 들어갑니다.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때 그 신문에 지적당하고 한남 3구역 5구역에 범죄예방 영상구청에서 당장 고발할 테니까 취소해라 그래고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런 공문도 제가 다 올려놨는데, 그걸 제가 중앙일보에 고성표 기자하고 심층 취재해서 이런 문제점을 했는데, 아직은 여러분 조합은 그게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고쳐지고. 어느 조합이나 있는데 얼마나 쪽팔린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그래서 저런 법률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잘 보십시오. 주체가 누가 범죄 예방하게 돼 있는지. 130조입니다. 그 당시에 법률은 28조의 2입니다. 자, 시장군수 등은 여기도 시장군수입니다. 제50조 1항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장군수 등은 이런 경우에 사업시행 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순찰을 강화해주고 순찰 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 그 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 3가지 사항을 시장군수가 경찰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뭡니까? 조합이 민간업체에다가 요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피해가 될까요? 아니, 경찰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업체에 주겠다는 겁니다. 민간업체가 무슨 자격으로?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런데 이 얘기가 생겨나게 된 게 여러분 사업생계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쳐놨습니다. 왜 그러면 저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그 당시에 입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들이 냈는데 그 중에 전용욱 의원이 낸 개정안 초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민간업체로 하여금 순찰 업무를 하게 하자 라는 게 초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런데 심사 단계에서 폐기됐습니다. 왜냐? 심사 단계에서 무슨 의견이 제시됐냐? 여러분 아시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치안 업무는 국가의 고유 사무이고 특히 민간업체가 순찰 활동을 하게 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충돌된다 라는 이유로 빠진 겁니다. 그랬더니 버젓이 전용욱 의원이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민간업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입법에서 배제됐다고요. 전용욱 의원 얘기가 여러분 사업생계에서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히스토리를 아니까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생계에서는 전용욱이 했다고 써놨습니다. 사업생 초계 자료 보십시오. 대학 폐기됐다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제가 안양 덕현지구를 오늘 들려오기 때문에 덕현지구 성과입니다. 가서 저기 조합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범죄방 했다는 녀석들한테 자, 너희들이 여러분 계약서 보십시오. 범죄 예방을 설사 그래 했다고 쳐보자. 몇 명이 몇 달 동안 해서 산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순찰했는데 자, 경찰서에 몇 명 배치 신고했나 가까워 그랬더니 실제로 하긴 했는데 배치 신고를 안 했답니다.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노동관세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신고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느냐? 그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한 달에 9,800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이게 뭐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모든 조합을 돌아다니면서 범죄 신고는 그러면 여러분이 112 합니다. 여러분 조합에 범죄 예방 업체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초구청에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서초구청 공무원들 데리고 작년에 제가 강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좀 연세가 있는 분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무시하고 나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신데 그랬더니 국장이래요. 그래서 좀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럼 혹시 지금 이 국장, 이 업무 취급하는 국장입니까? 그랬더니 직전 국장이래. 지금은 다른 국장을 하고 있고 직전에 이 업무를 취급하는 국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제가 무슨 욕을 했냐면, 법률에는 시장문서가 상식적인 나오면 각 경찰서장하고 경찰서장에 통보해서 이렇게 하게 했으면, 그리고 클리업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그러면 각 조합에 이거 왜 하느냐? 경찰이 하고 우리가 이미 경찰에 통보했고 경찰이 하는 업무다라고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망할 놈들이 이걸 통보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고 싶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있을 때 통보했대요. 그런데 저런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자기는 꿈에도 상상 못했다. 그냥 감시를 못한 건 맞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구청은 통보하고 있었다라고, 내가 국장할 때는 통보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청구를 안 한다고 하냐면, 영등포 구청의 어떤 망할 자식이 신길 5구에가 전화해서 왜 범죄방법 안 뽑냐고 전화를 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망할 자식 공무원 그만두라고. 그리고 조합장 명의로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통보해서 범죄 예방활동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자주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공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뭐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러나 CCTV나 가로등은 조합에서 증설해달라.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법률상 조합이 하게 돼 있습니다. CCTV와 가로등만. 그래서 왕신 1구역 같은 데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어떤 놈이 설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뭐 해쳐먹는 종목이 있고 못 해쳐먹는 종목이 있습니다. 조합대로 다 다릅니다. 근데 왕신 1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다 대판인데, 범죄 예방은 1,200만 원 들여갖고 CCTV하고 가로등만 달았지, 저런 순찰 활동 저런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자란 놈이, 해먹을 줄 모르는 놈이, 범죄 예방을 모르는 놈이 광신 1구역을 잡고 있는 바람에, 그래서 조합원들은 그 부분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합은 저걸 풀 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다음 이주관리 용역비도 21억 5천원인데, 이주관리도 과거에는 이게 조합에서 다 했었습니다. 누가 언제 이사가고 뭐하고 이런 업무, 단순한 업무인데, 얼마나 많은 용역이, 어떤 인원이 얼마만큼 투입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고, 여러분이 용역비가 정해지려면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명이 필요한 일이고 저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거니라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이 계산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1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건축의 이주관리 업무는 재개발보다는 많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문제가 안 걸리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고를 못 받으니까 이사들을 알아서 잘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주관리가 그닥 어려운 업무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설공사비 58억. 이거 미치겠습니다. 아까 이설공사는 철거에 관해서 이설공사를 뭘 이설공사를 하냐면, 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이설해야 한답니다. 근데 대부분은 폐기합니다. 이전 설치할 경우는 재건축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 이전 설치는 어떤 경우냐면, 이 단지를 지나서 다른 쪽에 수도관이 공급된다 그러면 여기를 철거를 하면 이쪽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이 수도가 폐전되겠죠. 단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리 우회관을 설치해줘서 이설을 해주고 여기를 잘라야만이 저쪽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택단지가 형성될 때 여기만 따로 관이 들어와서 메인관이 하나 들어와서 거기서 동교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메인관 하나만 막아버리면 공사는 다 끝납니다. 다만 수도 파이프가 예를 들어서 잔존 가치가 20년이었다 이러면 15년 만에 만약에 이걸 없앤다 그러면 5년째 가격을 물어줘야 됩니다.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기 철거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일이야. 이게 이설이라고 막연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전기 철거는 한국전력이 직접 했지 민간업체가 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망할 놈의 계속해서 조합에서는 전기 철거 회사 선정하고 가스관, 수도관도 하는데 가스도 대부분은 지역가스 사업자가 이설공사 같은 건 직접 합니다. 그리고 조합으로 비용 청구합니다. 다만 조합에서 하는 것은 이거 막는 일을 합니다. 근데 관 하나 막는데, 여기는 하나만 막으면 됩니다. 재건축은 하나 막는데 관의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아까 철거에 관한 사항에 그러면 이설공사비가 포함되느냐, 이제 이따 공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랬더니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설공사 철거에 관한 사항에 포함해서 해야 되고 그것을 별도로 계약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에서도 이걸 지적을 해서 이거를 분리계약 못하게 해라 라고 해서 경기도에다도 지적을 했고 인천지칼시도 지적을 했고 정관으로 이걸 금지시켜라. 감사원에서 요구한 사항은 그겁니다. 정관에다 아예 자꾸 분리계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돈이 얼마 들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58억 무슨 58억이요. 5,800만 원도 안 들어가겠구만.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 아까 전기철거는 한전이 직접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조합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제 카페 회원 중에서 어떤 놈이 하나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주한 사무역인데 자기 아버지가 조합원이고 젊은 친구가 전화 와서 우리 단지에 수도 철거비가 3억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면 조금 잡혀 있네. 그냥 당하세요. 근데 혹시 억울하면 어느 놈이나 당하니까 그냥 당하라고요. 근데 혹시 만에 하나 억울하면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거기는 재건 중이니까 수도관 하나만 막으면 됩니다. 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수도사업소에 전화해보면 여러분 관의 인입관이 몇 밀리짜리라고 할 거니 수도공사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잘라갖고 막고 용접해서 땜빵 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냐? 그러면 300에서 500만 원 사이일 거다. 그랬더니 우리는 500만 원 안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제가 수도사업소 직원인데 그거 왜 몰라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저한테 주문 우리 동네는 52mm관이 들어와 있어서요. 저한테 주문 300만 원 안 들어요. 그래서 누가 너한테 준대 이놈아. 조합이 먹어야지. 왜 그걸 너한테 주냐? 라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이걸 시장물이라는 이름으로 덜컥덜컥 하는데 아까 제가 안양 덕현지구 거쳐서 왔다고 했습니다. 덕현지구는 44억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뒤집어놓은 조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광주의 영주 주공 아파트가 1003세대입니다. 얼마였냐? 약 39억에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좀 더 모질한지 나갑니다. 여러분은 세대수라도 한 2배 되죠. 그거보다 2배 넘죠. 근데 1003세대 그래봐야 관은 하나씩 맞는 겁니다. 관의 크기가 좀 다를 겁니다. 물통의 크기가 달라서 가스관 크기가 다를 겁니다. 그래봐야 돈은 거기죠. 그런데 거기는 그걸 39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업체가 안양 덕현에 44억 거기 39억에 했던 그 업체가 부산에 가면 대연 사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합장을 제가 교육시켜서 들여보낸답니다. 저거 가짜인데 그러더라도 일부는 들어간다. 하나씩은 막을 수가 있으니 근데 한 5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일단은 너는 업체들 말 속지 말고 이미 배워서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기존 조합장 엎고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조달청에다 한번 진짜로 사업 설명해갖고 경제기차 한번 붙여봐라 얼마에 들어오는지 그랬더니 그렇게 붙였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에 들어왔니? 거기 1200세대입니다 조합원이. 얼마에 들어왔니? 그랬더니 3,900만 원이요. 근데 그게 영주 주공에서 39억에 했던 그 녀석입니다. 하필이면. 그런데 정말 웃긴 것은 부산은 전기도, 수도도, 가스도 조합이 하지 않습니다. 수도는 수도사업소가 하고 가스는 가스사업소가 하고 저기 하기 때문에 일반 업체는 할 게 없어서 말이 3,900이지 그게 다 꽁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떠들고 다니니까 그 업체에서 너 잘 걸렸다. 하필이면 또 너냐? 떠들고 다녔더니 어떻게 되게 4월 17일 날 나 그 철거 못하겠다 그러고 조합가 통보했습니다. 부산조합에. 그리고 저한테는 광주에서 1,000억 이상을 수주해 놨으니 입을 다물어주고 저랑 같이 그것을 먹는 게 어쩌냐라고 지불을 좀 주겠다. 참 재밌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설공사비 저거 쪽팔리잖아요. 막으셔야 됩니다. 막으셔야 되고 그 불과 하나 막는데 300, 500 들어가는 걸 저기한테 하라 그러면 되지. 시공사한테 하라 그러면 되지. 뭘 그걸 따로 빼서 민간업체가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처감해 그럴 필요 없는 공사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이 철거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질의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청이나 은평구청 등에서 행정지도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공문들을 제가 쭉 붙여놨고요. 나중에도 자료가 필요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안양
저기에서 했던 한전에 했더니 우리가 한다라고 했던 공문들, 그러니까 조합이 했다라고 하는 건 가짜죠. 그리고 실제로 그 조합에서 한전으로 직접 납부했던, 그러니까 업체가 가져갔던 건 이중 지출이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건설사업관리 CM 용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뽑으셨죠? 아직 안 뽑았습니까? 입찰을 했잖아요. 입찰했어요. 기가 막힐 일인데요. 102억으로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게 이 종목입니다. 102억으로 이제는 이설공사도 뭐든 한두 푼 몇십억짜리 먹는 것들이 양이 안 찼는지 최근 들어서 CM이라는 걸 건설관리라고 합니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들어가는 건데, 자 보십시오. 건설사는 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를 하면 건설관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여러분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용어를 아니 인허가 단계마다 협의하되 말이 업체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구역 지정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설계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따위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제가 있는,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건설관리는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품질 향상,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의뢰해서 자문계약을 하는 걸 건설관리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CM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주택의 품질일 것 같습니까? 물론 그건 여러분들이 시공사와의 마감제를 뭘로 알고 계시냐, 다 계약서에 쓰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는 게 CM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공사비 코스트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건 가짜다, 이건 하지 마라. 이게 CM이 진정한 CM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에서,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모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근데 감리를 한다고 해서 감리업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청에서 뽑아주는 감리업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성 모토는 여러분 정비사업 전문관리 도시민 주관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몫입니다. 그걸 등록 안 하고 하면 그것도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옥상, 옥도, 유분수지 CM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CM을 그러면 뽑으려고 했으면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내가 CM을 뽑음으로 해서 100억을 들여서 뽑음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뭐가 필요해서 어떤 목적 때문에 CM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의견을 구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CM이 공사비하고 제목하고 돈만 있습니다. 편익 분석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CM의 필요성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어느 조합도. 최근 들어서 이 짓거리가 유행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새로운 종목입니다. 몇 년 전에 등장한, 불과 몇 년 전에 등장한 종목인데, 제가 여러분 조합이 어느 분이 카톡에다가 보나마나 누구라고 해놨던 그 회사가, 제가 아는 옛날에 법무사할 때 사무장으로 되고 있던 녀석이 지금 어느 조합의 용산에 조합의 사무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이제 제가 카페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거기도 저하고 의논 안 하고 CM을 회사를 선정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가짜라고 했던 국공인지 우상향도 협의인지 뭐니 이설비인지 뭐니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CM회사가 그것을 선정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사무장인 녀석은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왜 선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CM회사를 지가 CM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돈을 주고 제가 그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랬죠? 거기는 조합은 98명짜리입니다. 아주 작은 조합인데 그래도 한 6, 700세 됐습니다. 상업적이라. 그런데 이놈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설회사를, 아니 CM회사를 우리가 CM하고 있어요. 제가 CM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가 봐주세요. 제가 배우긴 배웠는데 그래서 내가 마켓 잘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업비 중에서 여러분이 그 2, 3회 자료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2, 3회에서 저기를 한다면서요. 그 흑막이 가설계 이 모든 조합에 나오면 또 헤쳐먹는 종목이 저 종목입니다. 지하 2층 이상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건설부 같은 국토해양부장관이죠.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한 지금 건설교통입니까? 아직도 국토해양부인가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보면 6조에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계하는 경우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흙막이 구조도면을 작성하여 착공신고 시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흙막이 구조도면을 하려면 흙막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공법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계회사가 있죠. 그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번에 이사회에서 뽑으려고 하는 그 업체가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시 설계사가 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업체, 그러니까 조합원님들 중에서 그건 다 압니다. 제가 이 짓을 안양 덕현지구도 해가서 제가 불러서 너 정말 흠하게 설계한 게 맞나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거 맞습니다. 설계는 그랬더니 그건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한 건 분명하니 설계가 안 했으면 제 돈을 설계해서 깎으십시오. 뭐 자식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닥에만 오면 자꾸 삼계탕 한 그릇을 먹고 다 지불하고 나왔는데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반값 떨어달라고 꼭 청구합니다. 대추값 떨어달라고 청구하고 무슨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 사연이 뭔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점에는 간단히 설명드려요. 여러분 지금 뭐 소송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사비 7천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것은 후라이고 지금까지 시킨 적이 없어. 어느 시공사랑 똑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서울 여러분 조합 수사했다고 하는 그 잘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 가서 모 조합에 모 시공사 가릭사 제가 포기했습니다. 말도 못 알아들어서. 근데 그때 그 모 시공사에서 2천만 원을 보상으로 이사비 지원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대의원회에서 돈 빌려가라 그냥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처분에 있어서 슬금을 집어넣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런 식입니다. 모든 조합이. 그래서 그걸 업무상 대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이제 수사를 그 경찰관한테 해야라고 했는데 그때 그 건설사 상무가 대답했던 게 너무 재밌습니다. 범사님, 요거는 시공사에서 수주 스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야 이 새끼야 거짓말이 스킬이 된 세상이 어딨어. 이걸 우리가 공짜로 본 조합원들은 22%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세금 낼 테니까 공짜로 줘. 그랬더니 그거는 영업 스킬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영업 스킬이 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마 요거는 여러분한테 별도로 부가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공사 선정 기준은 공정성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유지 의무가 있어서 어떤 이익을 제공하거나 하면 여러분에게 그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위반해서 아까 84조로 도지정부 84조의 3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OS를 시공사 선정 기준 그 당시에 시공사 13조는 OS를 고용해서 호별 방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S 방문했죠? 여러분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인센티브도 걸리고 GS하고 이런 데 붙은 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OS 쓴 걸 정확히 지금도 아마 그 언니들 전화번호를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에 설치됐으니까 내 담당 누군지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 인증하셔서 하면 여러분들은 참 가슴 설레는 일이 뭐냐면 시공사 선정 기준을 위반하면 그 홍보 방법을 위반하면 여러분에게 보증금 1,500억을 띄어도 관계없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입증하시면 1,500억을 벌 수 있어서 제가 안타깝지만 멀리서 그 소리를 계속했던 거예요. 저기 하면 혹시 1-4 여기 반포 1단지 조합장이 멀쩡한 사람 같으면 그거를 빨리 띄워놓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1,500억 벌고 시작하는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는 이 의사부터 봤습니다. 보기 전에 이미 여러분 총회 하루 전날 전에 실시간으로 어느 OS가가 저한테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재 투표율 몇 프로인지 현장에 거기에 GS 소속이었습니다만은 현장에 몇 프로가 아까 어디 동사무소에 됐잖아요. 동사무 2층인가.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 빨리 가서 지금 취재를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갔어요. 중앙일보 기자한테 연락했는데 하도 대한민국에서 핫한 지역에 가서 기사를 좀 잘 써봐라.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것도 마찬가지 14조에 보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50%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게 돼 있고 증산 2구역은 그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다 모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입증해서 여러분은 1,500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러분 이사가라 한다면서요. 아까 이사 가면 망한다는 설명은 잘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판결문들을 거기에 판결문을 일부 소개한 거는 여러분도 저기에 우리도 해당되네. 이미 현장에서는 서면 4사람이 같이 직접 의결한 사람은 봐봐서가 안 되는 건 여러분 의사로 나와 있고 저는 실시간으로 그 당시에 그 OS 직접 참여한 OS한테 얘기 들어서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러분 조합에 지난번에 누가 물어봐서 그냥 보너스로 넣어놨습니다만은 아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서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했잖아요. 그거는 작성된 날로부터 15일에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고 그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저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조합에서 저 고영실 씨 왔을 때 저 부분을 용량이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클린업에 안 들어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거는 제가 2013년도 초에 그 성동구청에서 우리 박원순 시장 왔을 때 먼저 가서 시의원 통해서 이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이 망할 시스템에다가 왜 법률대로 공개를 안 하게 하느냐 했더니 기타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누가 기타란이 적임자냐 왜 법률 규정 다 빼먹고 기타라고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그랬더니 2013년 그랬는데 안 고치고 있길래 3개월만 시간 좀 고치다 했는데 안 고치길래 서명결도 공개도 하라는데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공개할 난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7월달인가 그 성동구청에 박원순 시장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공개 질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때 임 사무관이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있고 3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이거 도시정비법에 맞게 클린업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때 권정순 그 민생경제 전문가라고 연결해줘서 고친다고 고친 것이 겨우 기타 안에다가 모두 공개해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 뒤로 공개하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은 지금 현재도 용량이 커서 공개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안 지키고 있는 문제라서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서만 공개했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까 기반시설 공사비약도 맞지 않다 여러분 눈으로 알 수 있고 아니면 현금청산이 안 맞다든가 이런 것도 일부는 여러분이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봤습니다. 자꾸 이런 거 위법 아니냐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라서 현재도 근데 총회도 안 했지만 현재도 인터넷에 안 보여주니 알 방법이 여러분한테는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칙 규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다른 저기 때문에 제 설명을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다른 앞부분에 아마 보충 그 질문을 하실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있다가 제가 했던 부분 중에 혹시 질문하실 일 있으면 이따가 제가 질문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